현재 유럽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내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발생할 경우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때보다 심각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지만 러시아인 다수가 거주하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거친 영토 편입이라고 주장했지만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점령이었죠.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인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러시아에서 개최되어 진행 중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2014년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무장 병력 2,000명을 투입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짧고 굵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의 군사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 기업의 철수와 같은 경제 제재 또는 G8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은 생각보다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다지 건질 것도 없는 파탄 상태에 근접한 우크라이나를 단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군사적 개입까지 감행하며 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공업적으로 발달한 우크라이나 동부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협력을 진행 중인 중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고 만족한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개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었죠. 미국은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 전쟁은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회복했지만 그 대가로 서방과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제 합병의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긴장감은 계속 유지되었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또 다른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라는 보도가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크림반도 점령 때와 달리 더 적극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칠러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이 통제하는 이 지역 국경 근처에서 약 9만 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크림반도 합병 사태 후 불거진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이번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둘러싸고 한층 고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급기야 러시아에 경고장도 보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러시아의 이례적 활동에 대한 보도에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해당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지만 돈바스 지역 반군은 현재 다량의 러시아제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감은 점차 높아졌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지난 21일 미 군사 전문 매체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9만 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했고 내년 1, 2월쯤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부다노프 국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도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100개 전술대대를 동원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국경, 벨라루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 명령만 내리면 대규모로 신속하게 우크라이나로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식통은 전술대대 중 약 절반은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배치가 되었고 침공이 시작되면 항공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러시아가 소련 시절 이후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이러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시나리오에 대해 미국 언론의 히스테리와 과민 반응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해당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의 주장이 맞다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불안을 조성하고 미국과 유럽의 동맹과 공조체제에 균열을 내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러시아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강경과 온건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대응은 오히려 전면적인 대립을 초래해 우크라이나의 위험을 가중하고 유럽 에너지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가 나약하게 대처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포착된 정황을 보면 미국은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에 투입된 트랜사드리아라는 러시아 선박회사와 선박 마린에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죠. 노르트스트림2는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1230km의 가스관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및 일부 EU 국가들은 노르트스트림2 사업이 러시아의 지역 정치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럽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또 러시아가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유럽의 동맹국들과 논의 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CNN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군사 고문단과 무기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에 의하면 미국이 지원을 검토 중인 무기류에는 박격포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또 스팅어 미사일과 같은 방공 시스템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은 침공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증강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한미상화 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해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2000년 이후 21년 동안 한국에 있어 미국과의 동맹 가치가 최대 3,000조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내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기사들이 수십 건 공유되었고 각국 네티즌들은 이것으로 영향을 받을 모든 민간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겠네요. 국가가 일종의 보호 또는 경제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때마다 항상 후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 해체 이후 무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러시아 침략을 경험하게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중국이 타이완 침공 시기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 푸틴은 히틀러가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따르고 있다. 러시아는 왜 매번 이런 긴장감을 정기적으로 유발하는 건가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수백 개, 많게는 수만 개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반응처럼 한편으로는 그냥 연례 행사라고 일축을 하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벨라루스 난민 사태와 같이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무력 행사를 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잘 없는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전쟁이란 단어가 입에 오르지 않게 상황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